뭔가 어디에 집중을 해서 인상을 이렇게 썼을 때, 환한 인상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세로 주름이 생겨요. 인상 써보세요. 그렇죠. 요렇게 여기 안 지우면은 그 근육을 사용하는 빈도가 떨어져요. 그럼 이제 주름이 생길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아까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마가 푹 꺼졌는데 주름 진하신 분들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만으로도 어느 정도 팽팽해져요. 안녕하세요, 닥터CL 이승윤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민희 원장입니다. 원장님, 두 분 다 이제 이마주름을 치료하시는데 방식은 네. 조금 다르신가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필러 시술을 많이 하고 우리 최 원장님은 보톡스 시술을 많이 해서 약간 다릅니다. 이마에 그 주름이 생기는 게 얼굴을 좀 찡그린 습관 때문에 주름이 좀 많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이마주름, 미간주름은 두 가지는 사실 다른 주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마주름은 우리가 눈썹을 위로 올렸을 때, 즉 눈을 크게 치켜 텄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마에 가로주름이 생기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올려보세요. 그렇죠. 여기에 생기는 가로주름, 요거를 사실 이제 이마주름이라고 하고요. 이마에 생기는 가로주름. 미간주름이라는 거는, 미간은 이 눈썹 사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디에 집중을 해서 인상을 이렇게 썼을 때, 환한 인상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세로주름이 생겨요. 인상 써보세요. 그렇죠. 요렇게 여기 이거를 이제 사실 미간주름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마주름이나 미간주름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표정주름이에요. 표정을 안 쓸 때는 덜 생기지만 어떤 표정을 지었을 때 주름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정주름이기 때문에 평소에 표정이 풍부하신 분들, 뭐 인상을 자주 쓰시거나 이마를 자꾸 이렇게 눈썹 위로 치켜 뜨는 이런 버릇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주름이 빨리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눈을 치켜뜨거나 좀 찡그리는 그런 표정 습관만 덜해도 주름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표정주름이기 때문에 표정을 안 지우면은 그 근육을 사용하는 빈도가 떨어져요. 그럼 이제 주름이 생길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찡그리는 표정을 짓는 습관이나 이런 눈을 치켜뜨는 그런 습관을 줄이면은 주름이 덜 생기기는 하는데, 습관을 줄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조금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표정 자체가. 보통 이 원장님처럼 안경을 쓰시는 분들이 안경을 벗으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보려고 계속 이렇게 찡그리게 되거든요. 이 습관이 이제 미간주름을 좀 유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사실 표정을 짓지 않으려고 해도 지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습관을 고치기가 쉽지 않은데, 이래서 이제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보톡스 같은 시술이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죠. 최 원장님 주기적으로 거울 보면서 직접 막 놓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셀프로 네. 주기적으로 저도 이마에 보톡스를 이마만 놓고 있습니다. 놓으세요? 미간도? 미간은 잘 안 놓고요. 아, 미간주름, 이마하고 눈가를 넣죠. 이마랑 눈가. 상담하면서 제가 자주 웃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보톡스가 대체 어떤 효과가 있길래 그 주름 개선에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보톡스는 표정 근육을 사용하는 빈도를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부분적으로 조금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사용을 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하게. 그래서 보톡스를 맞고 나면 표정을 이렇게 무의식 중에 지으려고 해도 평소보다 덜 지어지기 때문에 그 주름을 좀 완화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마나 미간 주름이 좀 심한 경우에도 네네. 그 보톡스 효과가 좋나요? 이마나 미간주름이 이제 심한 경우라 함은 그냥 표정을 안 짓고 무표정하게 있어도 여기가 이미 골이 이렇게 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마에 가로로 선이 생겨 있고 미간 부위에 세로로 이렇게 선이 생겨 있고, 그런 분들은 사실 보톡스만으로 이미 생긴 주름을 좋아지게 하기에는 조금 이제 한계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미 잡혀 있는 주름은 보톡스를 맞는다고 그게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안 사라지죠. 네. 그래서 이미 진하게 잡혀 있는 주름을 펴려면은 골이 깊은 곳에 필러를 조금씩 채워야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시술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주름이 심한 경우에는 필러로 이제 자연스럽게 채우고, 네. 그 다음에 근육 사용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보톡스를 시술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제가 들었는데 그 미간 필러가 피부가 괴사하거나 좀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네. 괜찮을까요? 미간 필러가 사실은 위험합니다. 네. 가장 위험한 부위고요.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첫째, 필러를 넣어가지고 여기 혈관을 압박시켜서 피가 안 통해서 맞아요. 이게 피부 위로 올라가는 혈관이죠. 혈관이 눌려서 피가 안 통하면 요 부위가 피부가 이제 상하는 거죠. 두 번째가 더 심각한 건데, 눈으로 들어가는 혈관으로 필러가 들어가서 실명이 될 수 있는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미간 필러 맞다가 두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푹 꺼진 거 필러 시술과 주름이 잡힌 필러 시술이랑은 또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꺼진 거는 볼륨을 채워야 되는 거고,
피부 표면에 진하게 주름이 있는 거는 피부에다가 필러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얇게 넣어야죠. 네. 네, 네. 그런 거는 이제 소프트한 붉은 필러를 피부에다가 주입을 해야 되고, 푹 꺼진 경우에는 깊은 곳, 피부 밑에 근육 밑에 깊은 곳에서 볼륨을 채워야죠. 그래서 그게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럼 그 필러도 약간 싼 필러나 아무런 필러를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좋은 거 써야죠. 그렇죠. 그럼 약간 위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좀 이마나 미간 주름에 좀 효과가 좋은 필러 종류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이마 푹 꺼진 데는 저는 이제 엘란세라는 콜라겐 생성 필러 시술을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깊이 표면에 자리 잡힌 주름을 주름을 개선하려면 네. 그건 엘란세로는 피부에다가 되죠.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프트 필러, 히알루론산 필러 중에서 저희 병원에는 이제 벨로테로 소프트라는 필러를 많이 쓰는데, 그런 걸로 약간 이제 한 땀 한 땀 피부 시술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시술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필러를 선택할 때 왜 좋은 필러로 하라고 하는 이유가, 불순물, 아무래도 그거를 불순물을 최대한 걸러내야 우리 몸에 그 이물 반응, 면역 반응이 적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좋은 필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벨로테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불순물을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적으니까. 네, 네. 여러분들 이제 이마주름, 미간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표정 짓는 습관을 조금 줄이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조금 신경 쓰셔서 자꾸 이렇게 인상을 쓰는 습관이나 눈썹을 자꾸 치켜 올리는 습관, 이런 거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름이 이제 점점 늘어나거나 깊어지는 경우에는 보톡스 시술로 주름을 완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름이 이미 깊게 자리 잡혀서 주름이 심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톡스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필러 시술을 할 수 있는데, 필러 시술은 크게 두 가지로, 푹 꺼진 볼륨을 내는 경우는 뭐 엘란세나 아니면 볼륨 필러 이런 걸로 시술을 하고요. 피부 표면에 자리 잡은 거는 피부 표면에 주사하는 소프트 필러, 그런 걸로 시술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마가 푹 꺼졌는데 주름 진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채우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팽팽해져요. 채우고 그 다음에 뭐 표면에도 좀 넣고 보톡스도 넣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면은 이제 또 개선이 많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이마나 미간주름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엘 최민희 원장이었습니다. 이승윤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